부자들이 현금 모으고 있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1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고 비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지금 중하급지들이 최고 비관적이거든요. 투자 전략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1주택자와 그리고 1주택자에서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분들은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현재 세금의 누수가 생기는 전략들을 지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1주택자는요, 주택수를 많이 늘리면요, 지금 현재 세금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방에 안 가죠. 똘똘한 채로 뭉치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주택자는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원치 않는 정권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1주택자는 주택수를 많이 늘리면은 세금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유하면은 보유의 공제도 원래 지금 1주택자는 12억인데 뭐 종부세 같은 거 12억이죠. 근데 다주택자는 공제가 9억입니다. 부동산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1주택자야지 공제를 12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는 2주택자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산다고 하면 8.4%죠. 양도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지만은 이제 중과가 되겠죠.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재밌다고는 안타깝습니다. 집을 나중에 이제 그 세금 누수와 세금의 대응들이 필요한 게 집을 내가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세금이 8.4%, 12.4%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가지고 있어. 근데 보유세가 폭탄처럼 다가와요.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공시가도 올라갈 거잖아요. 보유세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최대 82.4%예요. 사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보유해도 불안하고, 보유해서 거래가 되려고 팔려고 해도 팔려도 세금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면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 맞닥뜨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왜냐면은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세금 손 안 되겠다 했는데 손을 안 대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과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주택자는요. 주택을 2주택으로 늘리는 순간부터 세금의 누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이런 세금 누수 전략, 그게 주택을 늘리는 거죠. 이런 거 지향해야 됩니다. 갈아타기는 더 좋은 물건으로 가야 되고, 예, 가야 된다고 하면은 1주택 좋은 거에서 하나를 더 사는 전략보다는 한 개를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서 방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주택은 세잖아요. 보유할 때 40%, 그다음에 거주할 때 40%, 총 8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는 상급지일 경우에는, 좋은 상급지로 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 그 정권들이 만약에 안 좋은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세금 누수가 생기는 전략들을 지향하면서 1주택자는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금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요. 저 같은 경우는 세금 대비용으로 못난이 한 개를 팔거든요. 지금 내놨습니다. 세금 대응책입니다. 안 팔고 싶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난 물건에 대해서 세금 대응 전략책으로 한 개를 팔 예정입니다. 내놨습니다. 집은 한 개는. 근데 다른 건 안 팔 거예요. 못난이 하나만 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요, 세금을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요, 세금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단 좋은 거를 팔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은요, 다주택자를 유지하면서 다음 정권들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팔아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팔아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시기적으로 저렴하고 진부하는 물건들을 눈여겨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1주택자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주택이 없다고 하면 자산을 한 개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고 하면 처음부터 고가 주택을 사기 어려울 겁니다. 현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 대출을 활용해서 자기 소득의 금융 비용이 한 35%에서 40% 정도 미만으로. 그렇다고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최저임금이요. 한 2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여기에 40%를 금융 비용으로 쓰고 우리 가족이 4인이에요. 그러면은 30% 40%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이 뭡니까? 한 60만 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진보하는 집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이라는 걸 처음 사는 사람들은 모기지론이 많잖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이제 특례 이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에 대한 부분들 신생아 대출도 있고, 처음 집을 사면은 첫 집 주택을 마련한다고 LTV도 좀 확장해주고 금리도 좀 낮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산을 가지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건요, 싼 타이밍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싼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집을 사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주택자들은 고가 주택이 어렵다면요, 진일보할 수 있는 물건들, 그렇다고 뭐 진일보라는 거는 싼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진일보하는 게 꽤 있거든요. 6억대 아파트들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많아요. 그래서 서울의 중하급지, 경기도는 중상급지, 인천은 상급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특히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는 곳, 아까 광명도 얘기를 했는데 실거주 투자자로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저는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큰 소득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자산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들을 긴 시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해보면서 알았습니다. 우선 전략은 해야 됩니다. 전략은 돈을 모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고, 이 모은 걸로 인플레이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해가지고 열심히 월급 모아가지고는요,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략은요, 너무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이고요. 전략은요, 투자는요, 부자의 자산이에요.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들을 전략해가지고, 이 돈이라는 건 원래 도구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것처럼 최고 비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지금 중하급지들이 최고 비관적이거든요. 비관적이잖아요. 옛날에 대구 비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비관적이고,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 비관적입니다. 경기도도 말할 것이 비관적입니다. 지방에 특히 광역지자체 제가 좀 선호하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 부산도 비관적입니다. 우리는 이 비관을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비관적으로 시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매수의 시점으로 전환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분들한테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이 없는 사람은요, 그 부자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산을 일단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전략하는 거 안 됩니다. 전략은 중요하지만은 돈을 모으는 첫 번째 단계지 자산을 모으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략은 가난한 사람의 자산이고요, 투자는 부자의 자산입니다. 너무 팩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부자들이 현금 모으고 있다고 나는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꼭 움직이는 자산을 가져서 시장에 잘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움직이는 상황, 아이가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금융 지식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금융 지식을 배우는 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맹률은 되게 이제 낮지만은 금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금융에 대한 원리들, 신용화폐에 대한 원리들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목표는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축과 투자는요, 금융 지식이 없이는 접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자산을 만드는 용기,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부채를 사용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쁜 상황을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칼을 요리에 쓰면은 좋은 데 쓰이는 거고, 칼을 사람을 해하는 데 쓰면은 정말 나쁜 게 되는 거거든요. 부채의 칼을 우리가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산들의 규모를 키우느냐, 아니면은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을 만드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 금융의 지식을 바탕으로 무장을 하고 그 무장한 부채를 자산으로 만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 계곡을요, 건너봐야 됩니다. 이 절망의 계곡을 건너보고 면역력을 만들지 않으면요, 자산 늘릴 수 없습니다. 항상 요런 시장, 올라가는 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시장.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번 줄 압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리고 떨어지면은 자신감 하락하죠. 근데 이 자신감 하락에서 좌절해서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딛고 깨달음의 오르막을 오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받쳐줄 수 있는 자산의 확대성은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위험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망의 계곡은요, 반드시 옵니다. 저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다음에 잘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또 왔을 때도 또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힘들었던 거는 2022년도, 2023년도 힘들었고요. 그 전에 힘들었던 거는 2018년도, 17년도. 그 전에 힘들었던 건 또 2012년도, 11년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나는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위험과 위기에 익숙해지는 그 과정들을 겪으니까 그나마 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익숙해지면요, 이제 불평보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불평보다 과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그 발전된 방향이 미래의 방향을 잡는 좋은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제목이 이제 전월세 가격 지옥이 올 수 있다, 점점 높아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옥에서 참여하지 마시고 자산의 위험이라는 지옥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자산 시장에서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하셔서 움직이는 자산으로 내 가족, 내 삶, 내 개인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투자는 꼭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과 투자를 한 사람들 차이를 보면 그 격차가 되게 큽니다. 예전에 상담을 했던 분 중에서 그 대기업에 있는 임원분과 대기업의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분 두 분이 우연치 않게 같은 날 오셔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상담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이 많은 임원이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보다 자산의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자산. 내 월급으로만 자산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생산 공장을 자산에 묻어둬서 그게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굴러갈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 내 상황들과 내 자산들이 더 크게
더 규모 있게 불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강남에 다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 수준에 맞는 최선책의 강남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강남을 찾는 건요, 이제 되게 어렵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계를 밟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을 때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과거와 내 미래를 비교하면서, 내 현재를 비교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좀 좋은 마음으로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 아젠다 자체가 그냥 사회에서 조금은 그 눈살을 찌푸리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냥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댓글을 보면은 뭐 진짜 쌍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되는데 우리 뭐 가족에 대한 섞인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다른 거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뭐 외식하고 싶을 때 외식하고, 그리고 조금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 여건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건이 뭐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할 때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부분이지만은 그 행복에 대해서 출발점이 다르거나 출발해서 그 만든 행복을 만드는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만드는 과정이 내 거가 아니라고, 나보다 더 잘났다고,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비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셔서, 특히 부산 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제 욕 먹는 게 익숙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힘듭니다. 예, 사람들이 더럽 거래하기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미인을 얻고, 용기를 가진 자만이 자산의 무거운 왕관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좋은 자산의 왕관들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